자, 이번에는 그 사회주의 정당과 그 노동조합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제목이 보면은 최상급 총연맹, 그러니까 총연맹 성립 이전의 당과 노조의 관계.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처음부터 총연맹 전국 단위의 노조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죠? 처음에는 이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노조가 생기다가 전국 차원의 노조가 생기겠죠. 그래서 초창기에 당과 노조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거를 살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노동계급 자기해방의 주체로서 당과 노동조합의 정립이다. 독일에서는 이제 1848년 혁명 당시에 최초로 노동조합이 뭐 취미단체라든지 공제라든지 교육협회라는 이름으로 생겼다가 혁명 실패 이후 정부의 탄압으로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62년에 노동조합이 다시 생겼고요. 1865년에는 전국적인 노동조합이 최초로 생겼습니다. 독일에서의 당은 보면 라살이 1863년에 처음 ADAB 전 독일 노동자 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그 정당이 생겼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라살파였고요, 마르크스파, 리프크네프트와 베벨이 이제 마르크스파 노동조합을 역시 만듭니다. 1868년에 막스주의에서 지도되는 국제노동조합 연합이 최초로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국제라는 거는 이 국제노동자협회의 그 지부라는 그러한 의미를 하기 위해서 국제라고 붙은 거지, 실제로 여러 나라의 노동조합들이 다 모인 그런 보다는 일단 독일의 전국적 차원의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크스주의와 라살주의 조직은 서로 병존하면서 경쟁했는데 1875년에 통합이 돼서 이때 이제 당도 통합되고 노조도 통합됩니다. 그래서 노조는 이제 자유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됐고요. 다른 나라도 뭐 영국이나 뭐 미국, 다른 나라도 이제 전국적인 노동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도 유럽 전역에 걸쳐서 러시아까지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는 당도 결성이 돼서, 이래서 이제 드디어 한 국가 내에서 그리고 또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이 생기면서 양자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노동조합은 처음에는 노동조합 이름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탄압 때문에. 그래서 성가대, 심지어 스포츠클럽, 대부분 이제 교육단체라는 이름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먼저 이제 이 당시에는 당과 노조가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결성을 먼저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이 점차 발전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노동자 정당도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노동자 정당, 이런 순으로 이제 정립이 되어가는 거고요. 마르크스는 이제 노동계급이 공동의 경제 조건 아래서 자본의 지배에 의해 즉자적 계급을 형성되었다. 즉자적이라는 건 이제 반성이나 어떤 자기 자신의 반성이나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주로 노동조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노동조합이 될 때는 임금 인상 투쟁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더 나아가서 정치 투쟁으로 나아가려면 이제 정치 의식이 가야 되는 거죠. 경제 의식에서 정치 의식, 자본주의 제도 자체를 전복하겠다는 그러한 정치 의식이 있어야 된다. 즉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그래서 이제
대자적 계급으로 발전한다. 정치 투쟁을 통해서. 그래서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의 개선을 쟁취하려는 노동자들의 그 자연 발생적인 초보적인 투쟁 조직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당과 별개의 조직으로 있어야 된다. 정당과 별개의 조직으로.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경제 투쟁과 노동조합의 형성이 자본주의에 대한 직자적 반응이었다면 정치 투쟁과 그 다음에 정당의 형성은 대자적이다. 한 단계 더 높다.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대자적 행동, 정치 행동으로 나아가게끔 추동하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주의자다. 그 공산당 선언에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트를 계급으로 엮는 노동자 계급 투쟁의 가장 단호한 추진한다, 견인한다. 그리고 나머지 프롤레타리아 대중보다 앞서 있다, 선진적이다. 노동조합보다 당이 더 선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것들이 당연하게 봐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과 노조가 따로 있어야 되고 당이 더 선진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영국의 노동조합주의는 일상적인 경제적인 요구를 쟁취하는 데에 한정했고, 정치적인 거는 기껏해야 보통 선거권, 평등 선거권 추구하는 데 있었고, 노동조합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당 건설에는 반대했습니다. 1850년대, 그렇죠? 1850년대까지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1900년에 가까우면서 정당 운동으로 나왔고, 그 전에는 독자적인 정당 운동에 반대했다. 막스주의 시대에는. 그 프루동은 이 협동조합만 얘기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다음에 경제투쟁, 협동조합을 만드는 경제투쟁만 했기 때문에 노동자 정당 건설에 소극주였습니다. 박훈이는 노동조합을 그 정치 개혁의 정치적 변혁의 수단으로만, 혁명 도구, 소수가 직업혁명가가 봉기하는 혁명 도구로만 생각했다. 노동조합. 박근희는 이제 뭐 정당에 대해서도 반대했는데요. 왜 정치적 변혁은 주장하면서 정당에 대해서는 왜 반대했냐면, 박근혜의 관점에서 볼 때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인데, 이는 부르주아 정치를 흉내낸 것이다. 그래서 봉기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거지,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라살은 보통 선거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거 투쟁이 중심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나 파업 투쟁은 반대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당 건설에 대해서는 주력했다. 근데 여기서 라살은 대중 투쟁 중심인 정치 투쟁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나가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 즉 의회주의였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은 부르주아 정당으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부르주아가 그 폭력으로 대응할 때 거기에 대해서 노동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계급으로서 대응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파리 꼬밈이 실패한 이유가 노동자 정당이 없어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정당이 있어야지만 노동자들이 봉기한 이후에 국가 권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막스는 자본가들은 이제 임금을 가능하면 덜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임금을 하락시킴으로 노동자 계급이 이 경제 투쟁, 임금 인상 투쟁에서 이에 저항하는 것, 그 의미가 있다.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라살은 임금 인상 투쟁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임금 철칙이에요. 임금 인상은
노동력의 공급을 증대시켜 노동력이 공급이 많아지면 노동력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임금을 다시 하락시킨다. 그러므로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이라든가 노조의 투쟁을 경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철칙, 그러니까 임금을 실질적인 임금을 올리는 것, 이 임금 철칙을 지향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 투쟁이 아니라 국가가 노동자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노동자가 그 생산한 가치, 이걸 이제 노동 기여 소득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를 전부 다 자기가 가져가는 것, 즉 이윤 없이 전부 다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것. 자본가가 있으면 이윤과 임금으로 나눠지는데 노동자가 자본가가 돼버리면 이윤하고 임금하고 구분이 없이 전부 다 잘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이윤과 임금을 합친 노동 기여 소득 전체를 다 가져가려면 노동계급이 스스로 기업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돈이 없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는 노동자의 생산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사회보장, 사회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라살은 이런 국가가 지원하는 생산자 조합자, 국가가 친노동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노동자가 국가 권력을 장악한다. 어떻게? 보통선거, 평등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라살의 주장은 임금 철칙은 임금이 인상되면은 생활이 개선돼 가지고 인구가 증가된다는 거죠. 그럼 노동력이 증가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증가하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법칙에 의해 가지고 노동력의 가격이 하락한다. 자, 이건 되게 장기적인 거죠. 왜냐면 그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는 뭐 하루 이틀 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인데 그 장기적 관점인데 노동력의 수요는 일정하지 않겠죠. 장기적이면 산업 발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노동력의 공급이 증가한 데서 임금이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동력의 수요도 증가하면 임금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죠. 라살의 이런 것은 그 멜더스의 인구론에 근거한 거다. 기술 발전을 고려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라살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라살도 해겔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해겔 철학. 노동자로서의 이해관계, 인간으로서의 이해관계를 동일화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가 인간 해방이 되지 못했죠. 인간을 억압하는 체제, 이게 인간의 이해관계,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게 인간의 이해관계. 근데 노동자의 경우에는 자기 계급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게, 즉 노동자가 자본가를 타도하는 게 자기 계급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게 자본주의의 인간의 보편적인 불평등 관계를 해소하는 것과 일치하죠. 그래서 노동자는 계급적 이해관계와 인간으로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될 자기 이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지배계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윤의 일부를 임금으로 확보하는 투쟁, 임금 인상 투쟁 대신에 노동자가 이윤 전체를 차지해야 된다. 즉 자본가가 없어지고요. 노동자가 스스로 자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협동조합, 자본가가 되려면 창업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은 경제 투쟁 속에서 결집되어 온 총력을 정치 투쟁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이 상호 결합해야 되는데 정치 투쟁을 우위에 뒀다. 경제 투쟁보다. 그러면서 8시간 노동, 표준 노동 8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법률 투쟁.
처음에는 일을 8시간만 하겠다는 거죠. 노동자 나 일 8시간밖에 못해. 우리 노동조합은 이런 경제 투쟁이 나아가는 8시간 노동을 법제화하는 법률 투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경제적 투쟁이 정치 투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투쟁 자체도 의미가 있다. 다만 경제 투쟁이 자동적으로 정치 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의식적인 정치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투쟁의 필요성을 부정한 건 아니다. 즉 경제주의가 아니라 경제 투쟁이 자동적으로 정치 투쟁으로 발전한다는 건 경제주의, 경제결정론인데 막스는 경제 결정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 운동이 현존 제도 자체를 변화시키려지 않고 단지 제도의 결과만 반대하면서 자신의 힘을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완전히 실패한다. 그래서 영국의 노동조합주의를 비판해. 영국은 노동조합, 경제운동만 하지 정치운동, 정당에 대해서 반대했다랬죠. 이 말은 임금인상운동, 임금인상운동은 자본주의 제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윤과 임금에 줄다리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운동, 이런 운동으로서는 자본주의 자체를 타도하는 투쟁을 할 수가 없다. 자, 엥겔스에 따르면 파업은 사회적 전쟁의 하나이며 노동자의 군사학교이다. 그 파업을 통해 1차적으로는 임금 인상 투쟁을 하지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함으로써 결국은 임금제도 자체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인식에 도달하면서 결국은 임금제도 폐지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노동계급 자기해방의 원리는 조직적으로 레닌에게 있어서는 사회민주당의 조직 원리로 발전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은 서로 결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민주당이 성립하게 된다. 경제투쟁이 이 정치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 이게 이제 막스의 생각이죠. 레닌도 거기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경제투쟁과 노동조합 운동은 정치적 투쟁으로 나아가게 된다. 사회민주적 성격,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강화해야 된다. 1905년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있는데 실패했죠. 실패해서 다시 탄압이 강화되자 두 가지 주장이 났어요. 하나는 탄압이 심하니까 노동조합과 의회 등 합법 공간에서 활동하자는 주장. 반대로 이런 탄압이 많고 이 합법 공간은 기회주의적이고 유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합법 공간 자체를 거부해야 된다는 두 가지 입장이 대립했는데 레닌은 노동조합 활동은 당 활동의 대중적인 전선이라면서 소위 노동조합 활동 자체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탄압 시기가 해도 가능한 합법적인 영역이 있으면 그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양자 모두를 비판했다.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낮은 차원의 정치 활동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자는 당은 정치 활동, 노동조합은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동권론, 이게 상호 독립적이다는 거죠. 변증법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분리되어 있는 것, 이걸 비판하면서 정치 행동과 경제 행동은 계급 투쟁에 있어서의 두 국면일 뿐이다. 그래서 계급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은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어때요? 임금 인상 투쟁이니까 자본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죠.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 수단이 아니라 방어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사회주의와 결합할 때만 노동자의 해방에 기여할 수 있고, 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고, 경제투쟁은 정치투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노동계급의 역량에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죠. 정치투쟁은 당이죠. 당보다 노동조합이 훨씬 규모가 크죠. 규모가. 그래서 여기엔 대중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제투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각성되고 뛰어난 사람들이 그 정치 투쟁에 정치 활동가로 성장하기 때문에 경제 투쟁은 정치 투쟁에 마르지 않는 저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정당에 마르지 않는 저수지다. 왜? 노동조합 활동에서 거기에서 훌륭한 활동가들이 이 정당으로 입당해서 정치 활동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해봅시다.